네, 안녕하세요. 네, 국자재입니다. 여기는 히로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곳이고요. 제가 이번 히로시마의 하이라이트, 히로시마에 왔던 가장 큰 이유, 이 평화기념공원을 찍고 싶었고 저도 보고 싶었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.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또 원자폭탄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, 두려운 존재라는 건지,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히로시마에 징용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원자탄이 터졌을 때 한 2만여 명인가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아픈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자, 평화기념공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예,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 히로시마의 원폭도무, 그러니까 원폭돔이라 그래서 원자탄이 터졌을 때 그 원자탄이 터진 그곳은 핵폭풍이 좀 약한가 봐요. 그래서 바로 이 건물 위에서 한 600여 미터 위에서 원자탄이 터졌대요. 그래서 이 히로시마의 그 당시 건물들이 다 파괴됐는데 이 건물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형체가 좀 남아있는, 끔찍하지 않습니까? 그나마 이 건물이 바로 원폭 핵폭풍이 부는 그 가운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체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안에 한 30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30명은 당연히 다 전원 사망을 했고요. 어찌됐건 이 하늘 위 600m 상공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. 예, 제 구독자 강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, 여기 히로시마에 보니까 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의아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인들이 조금 자신들이 태평양 전쟁 때 이곳에 핵폭탄을 터뜨려, 사실은 뭐 민간인이 있는 거 보고 다 죽인 거 아닙니까? 몇십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,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히로시마에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. 예, 오늘도 많은 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. 이제 이게 이제 원폭 전의 건물의 모습이고요. 이 건물은 보니까 여러 가지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그러한 건물이었네요. 예, 저 앞에 그 원폭 돔 저 건물이 보이시죠? 예, 저 위에 600m 상공에서 원폭탄이 터진 거예요. 야, 그때를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. 네, 이 탑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원자 폭탄에 피폭돼서 뭐 백혈병이라든지 각종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을 했는데, 예, 그걸 기리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만든 조형물입니다. 야, 정말 미국 사람들 많이 보이네. 야.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그 평화를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들이래요. 사실상 여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좀 감동했어요. 왜냐면 비록 그 당시에는 적국이었고 서로 전쟁을 벌인 상황이었지만, 이런 이제 미국의 비인도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그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미국 분들이 또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걸 찾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동했습니다. 네, 이 조형물은 원폭 사망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조형물이고요. 저 앞에 보이는 게 8시 15분을 상징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원폭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진 게 아침 8시 15분이라고 합니다. 모니모토 사치에さん 1年生 お母さんの時子さん 네, 좀 안쪽에선 촬영이 허용이 안 돼서 제가 못 찍었고요. 여기 보시면은 그 자료관에 오시면은 사망자 이름을 치시면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
한국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김이나 박 이런 걸 쳐봤더니 꽤 많이 이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위령비는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었거든요. 그래서 그 한국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입니다. 네, 보니까 당시에는 히로시마에 약 10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뭐 군인이라든지 군속, 징용공, 뭐 동원 학도 이렇게 반강제 징용돼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. 그 중에서 원자탄이 터졌을 때 2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. 20만 명이 희생자 중에 10분의 1이죠. 어마어마한 숫자고, 뭐 고향에 갈 수도 없고 또 공양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서글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여기 그 당시 희생됐던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, 이 평화기념관이 굉장히 넓어요. 굉장히 넓고 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, 일본에는 세 군데 전쟁 평화 기념관이 있습니다. 가장 유명한 곳이 있고 히로시마의 전쟁 평화 기념관, 그리고 제 예전 영상에 보시면 오키나와에 있는 평화 기념관, 그리고 또 그 나가사키죠.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됐죠. 나가사키에도 그 평화 기념관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 이제 두 군데 가본 거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데 이 히로시마가 가장 유명하고, 이렇게 조성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큰 평화 기념관에 우리 한국인의 사상자가, 조선인의 사상자가 2만 명인데 당시 죽은 사람들 20만 명 중에 10분의 1이거든요.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공원 한 구탱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 기념비조차도 사실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작은 기념비조차도, 이 위령비조차도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, 이게 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. 어찌됐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구나. 우리가 원치도 않는 이 태평양 전쟁, 2차 세계대전, 일본을 위한 전쟁에 결코 우리가 이 슬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.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돼서 왔겠습니까? 반강제, 강제. 지금 뭐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일본과 한국이 좀 굉장히 민감한 상태잖아요. 자, 이런 걸 보고도 하여튼 여러분,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반일 항의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결코 대한민국의 이런 아픔의 역사는 결코 다시 오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인생,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자. 그리고 애국하며 살자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이곳은 그 원폭 기념 자료관입니다. 그래서 여기 오면은 좀 사진 자료, 영상 자료, 이런 그 당시에 참혹했던 자료들 좀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왔고요. 글쎄 뭐 영상이랑 사진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찍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게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. 그로부터 27,041일이 지났고요. 예,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, 히로시마 원폭 투하되기 전에, 그 전의 사진입니다. 원폭이 된 이후에요.
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? 아까 봤던 영상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전과 원폭 후가 이렇게 다르네요. 예, 완전히 뭐 잿더미예요, 잿더미. 아,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? 이제 여기는 이제 원폭 피해 실상, 그래서 아마 원폭 피해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아, 이 사진은 그 핵폭풍이 막 일었을 때 사진을 또 누가 찍었네요, 그 당시에. 참. 네, 그 원자탄이 폭파될 당시에는 핵폭풍뿐만이 아니라 수천 도의 고온이 발생하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건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아 문드러졌네요, 다들. 고온 때문에. 네, 뭐 써있는 거 보니까 원폭 당시에 하늘에서는 이제 검고 끈적거리는 그런 비가 내렸다고 표현을 했네요. 도열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다 녹아서 붙어있네요, 막. 그 원폭이 있는 곳에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피난 구호소를 만들었나 봐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상황을 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각종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사진으로 또 모아놨어요.
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예, 피부에서는 피가 나고 뭐 이런 비정상적인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예, 그런 현상들이 보였나 봐요. 여기 진짜 많은 일본 분들도 또 외국 분들 계신데 이 자료관을 보고 어떤 생각들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. 일본 분들 특히 예.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일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원자폭탄을 맞아서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아픔을 대갚아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지 되게 이 사람들 생각들이 궁금합니다. 그 원폭 이후에 살아가는 히로시마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또 담아놨습니다. 네, 사카코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터졌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게 되고 11살 되던 해에 백혈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백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12살이라는 나이에 죽는다. 이런 사카코라는 어린 아이의 슬픈 이야기를 또 사진으로 표현했네요. 사령관에 있는 사진들을 다 봤는데요. 정말 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뭐 TV 프로 이런 데서 보긴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고 글쎄 이 오늘 찍은 영상들을 제가 잘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오늘 한번 보는 걸로 족하고 싶네요. 솔직히 근데 편집을 하려면 이 사진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. 제가 오늘 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, 평화기념관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오늘이 평일이거든요. 근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분들도 많고 정말 많은 외국 분들이 여기 와서 이 히로시마 원폭의 이 참상, 이 역사의 슬픔 이걸 또 교훈을 얻고자 또 이해하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을 방문한다는 거가 정말 놀랍네요. 네,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폭 투하로 잿더미가 된 도시 히로시마를 어떻게 일본에서 재건하는지에 대한 또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 섹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원자폭탄이라는 게 뭐 지금 현대 개발되는 원자폭탄의 위력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. 제가 보기엔 이제 현대전에서 원자폭탄이 쓰인다 그러면요, 이건 정말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. 재건 이런 게 위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. 무조건 핵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. 네,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을 둘러봤습니다. 너무 좀 쇼킹했고 되게 참담했고 뭐 사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런 전쟁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전범자죠, 전범자들. 그러나 일본도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. 일반 서민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히로시마 원폭에서 2만 명 가까이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. 이 슬픈 역사가 정말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고 특히나 핵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네,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국자저였고요. 여러분들 정말 다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뭐 내가 무슨 히로시마 무슨 관광을 뭐 히로시마 홍보 대사네 이런 댓글이 안 달렸으면 좋겠고 요즘에 한일 문제가 심각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과거를 일본을 이런 과거사를 더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열린 마음으로 제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